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TV입니다. 오늘은 검찰 특수활동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기능 중에서 상당히 고도의 밀행성, 수사나 정보 활동 같은 검찰이나 국정원 등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좀 큰 액수의 예산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책정이 돼서 그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또 대치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치할 일도 아니고 각 개인 간의 어떤 철학이나 의견 대립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뭡니까, 여러분? 특수활동비도 엄연히 국가 예산입니다. 자, 국가 예산을,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 원칙이 있고요. 또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또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말하는, 국회에서 이렇게 전하는 내용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94억이고요. 내년도에는 84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검찰총장 1인의 자의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 즉 국민 혈세를 소진하는 어떤 그런 정부 행정기관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 모두가 아다시피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자신들의 맡은 업무가, 고유한 업무가 있지만 그 업무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죠.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도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중요한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도 그렇게 쓰이는 것이 원래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이 이러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마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검찰총장으로서, 즉 행정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또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를 집행을 하는 그런 기준을 거기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에게, 한 검찰총장 한 개인에게 100억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뚜렷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현금으로 집행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비서를 통해서 이 돈을 가져와라, 뭐 얼마가 필요하니 가져와라 그러면 비서가 운영지원과 그 사무국 대검 사무국 밑에 운영지원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 금고가 있는지 거기에서 현금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때 잔액에 대한 메모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50억이 남았습니다. 50억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잔고를 주면은 그 메모와 함께 현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갖다 줬다. 그러면 그 현금을 쓰기 전에 그 잔액 메모는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검찰 조직에서 매번 이 특수활동비가 나갈 때 이 용초,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돈을 주는지와 그 다음에 그 액수, 그 다음에 현재 잔액,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검찰총장과 그 금고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전체 검찰에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수시로 집행하는데 검찰총장과 금고지기, 회계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외에는 사실상 그게 매번 얼마가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잔액은 그 시점에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행정기관의 장인데 금고에서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부서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고 C 부서가 있는데 비슷한 조직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인원도 거의 뭐 100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A, B, C의 부서장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A, B, C 중에 내가 C하고 더 친하고 내가 더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그 C가 A, B, C 3명의 부서장 중에 내가 내 입장에서 내 말을 잘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게 차이가 나겠죠.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C 부서장에게 뭔가 특수활동비를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총장의 경우도 예외 없이 그런 특정한 부서나 특정한 부서장의 자기 부하에게 이 특수활동비를 더 주고 말을 잘 안 듣는, 즉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과 다른 의견 충돌이 너무 빈번한 그 부서장이 예를 들면 A라고 칩시다. 그 부서장에게는 내가 결정 권한이 있는 특수활동비를 더 많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나에 대한, 즉 그 검찰총장 개인이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즉 내가 이 돈을 줘서 나에게 충성하고 나의 수사 지휘나 나의 어떤 의견을 잘 따르도록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모든 조직, 그게 공무원 조직이든 어떤 민간 회사 조직이든 여러분 예산 또는 그 재정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단 예산이나 재정, 내 개인 돈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조직의 자금을, 조직의 비용, 경비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절대적 영향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재무부서가, 그런 부서들이 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경비 처리를 집행하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재정경제부가 왜 모든 정부 부처 중에 1순위에 꼽히느냐면 바로 예산을 관장하고 그 예산의 분배와 예산의 어떤 그런 처리를 집행하는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입니까? 거기에 돈이 가면은 내 마음도 가고,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그 물질을 받는 순간, 그 돈을 받는 순간 그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 돈에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자에게 어떻게 배반을 해서 그 사람의 말에 역행하는, 그 사람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사람의 의견과 대립할 수가 있나요?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내가 그 사람의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 내가 내 상사하고 갈등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상사에게 나에게 밥을 한 번 사는 순간, 나에게 술을 한 잔 사는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 거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갈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상사들이 자신이 직접 부하의 갈등을 푸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그 부하 직원을 불러서 밥 한 끼 먹는다든지 술 한 잔 먹는다든지 하면서 그 갈등을 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 사회에서는, 조직에서는 무조건 이런 어떤 상사의 여러 가지 그런 식사를 한다든지 또 같이 술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굉장히 조직을 끈끈하게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검찰총장, 비단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검사장들, 또 차장검사들, 또 그 밑에 부장검사들, 또 부장검사들 각 부서에 있는, 또 부서에 있는 검사들, 이런 식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다 이 피라미드 구조로 연결돼 있죠. 전에는,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모든 검사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부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일종의 한 몸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걸 일컫지 않고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부 부처나 이런 공조직의, 행정조직에 비춰봤을 때 매우 상명하복이 강한, 즉 군대에 가까운 그런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조직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과 함께, 부서에서 부서장이 부서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떤 이런 회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또 공식적으로 그런 경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예산이라는 게 그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뭔가 밤늦도록 수사를 하고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경비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부서 회식이나 이런 경비를 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정보 활동이라든지 굉장히 딱 좁힐 수 없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개념의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으로서 그걸 알 수는 없지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그것이 필요했던 어떤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용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느냐.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이건 국가 예산이고 국민 세금이고 국민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특정 개인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말도 그렇지만 수년간 이것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이 매우 자의적으로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서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입각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매번
그때 필요성과 액수나 이런 용처를 다 어떤 본인이 임의적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A, B, C가 있는데 이 A, B, C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왠지 C에게 더 주고 싶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검찰총장이 자신의 어떤 권한이 이미 막강한데 그 막강한 권한에 이 예산을 배분하는 특수활동비를 밑에다가 이거를 나누는 이것까지 더 엎어서 거기다 주게 되면 이거는 도대체 저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왜 이렇게 막강한지를 바로 이 특수활동비로 봅니다. 내부적으로 검찰총장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중에 저는 솔직히 검찰총장이 일선 저 지방에 있는 무슨 지청이나 이런데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 특별한 대형 사건에서 지휘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일상적으로 형사부 사건에 막 개입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뭘로 그러면 일선 말단 검사까지 이런 영향력을 주느냐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이 특수활동비가 아주 유효하게 굉장히 이것이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어떤 일선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지청에 근무하는 초임 검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봤을 때 거기까지 올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특수활동비가 내려와서 열심히 해라. 검찰총장 봉투에 검찰총장 금일봉해서 만약에 그거가 내려왔다 하달이 됐다고 치면 굉장히 감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총장님이 나의 이런 애씀과 수고로움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지방에서 묵묵히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굉장히 감개무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카드가 와가지고 말만 써있다, 그것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이 있을 텐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런 특수활동비까지 거기다가 또 배분이 됐다라 그러면 상당히 참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를 할 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총장의 어떤 생각이나 총장의 어떤 판단이나 총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겠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떤 돈이 쓰이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마음이 가게 되거든요. 무조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업무상 배임 그리고 횡령 또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주먹구구식인데 장관의 표현대로 총장의 주머니 돈처럼 쓰인다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개인,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자기 집에 갖고 가서 그 예산을 쓰고 이랬던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부인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가 옛날에 어떤 내연관계였던 그 양재택이라고 하는 그 검사는 해외 송금을 했다죠. 그 최은순 윤석열 총장 장모가.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았냐라고 KBS 창의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이 그 특수활동비를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몇천만 원 갚았다고 하죠. 자, 이런 경우는 이건 명백히 개인적인 자기의 사적인 걸로 착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횡령이죠, 사실상. 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다가 자기 자녀의 유학 같은 거에 돈을 누가 보내줬는데 그거를 갚기 위해서 채권 채무고 개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썼다면 이건 정말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거기 때문에 처단받아야 되지만 총장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관리자로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신에게 어떤 목적을 자신의 수사 지휘에 말을 잘 들어라, 길들이는 목적으로
예, 약간 일종의 그루밍 같은 개념인데, 이런 길들이는 목적에 거기에 이제 특수활동비를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돈을 써왔다면 이 부분은 일종의 총장이 정치질을 한다. 내부 정치질을 통해 그걸 강화할 목적으로 이 돈을 쓴다라는 거죠. 어떤 국민이나 국가나 국민의 봉사자 개념으로 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 배임이다. 왜? 자기 조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에 한해서는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국가 예산, 국민 혈세를 그 국고를 사적인 어떤 목적에 사유화할 수 있냐는 겁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추미애 장관과 그 심재철 검찰국장도 저희 그 반대 성향의 단체 있죠. 시민단체 법세련 측에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국고 손실죄로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을 고발을 했죠. 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총장의 경우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이 금고직이라고 보아진 최고 책임자인 대검 사무국장 복조규 사무국장인데요. 사실은 그분은 이 금고에 있던 그 특수활동비를 수시로 집행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검찰 예산의 집행자로서 거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범죄가 성립된다면 공범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범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종범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피고발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주도한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특수활동비 그리고 법무부의 예산의 일부입니다.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한 조직이 아니에요.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 소속해 있는 조직인데 법무부 장관조차도 그 용처 이 돈이 어디에 쓰였고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다 소비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면 이건 정말 눈먼 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총장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중앙지검이든 서부지검이든 동부지검이든 누가 어느 부서로 갔는데 그 돈을 그 부서에서 어디에다가 최종적으로 지출했는지 그 영수증이 없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동부지검에 서울 서부지검에 북부지검에 누가 또는 수원지검에 누가 그거를 어디에다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잘못 썼다 정말 진짜 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는지 자기 가족들하고 밥을 먹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모든 검사들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00% 정말 공적인 목적으로만 썼다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특수활동비를 예를 들면 자기 자녀의 생일 선물로 자전거 사는데 썼는지 자기 그 개인 빚을 갚았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출 최종 영수증이 없다면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임은 검찰총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고 또 이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소진한 그 일선 검찰청 거기서도 최종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국가예산 국민혈세를 정말 완전히 정말 눈먼 돈식으로 정말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국민으로서 또 이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국가 재정의 집행 원칙의 기본 원칙을 비춰봤을 때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어떤 철저한 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최종 사용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일반 개개 검사가 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거를 왜 못 밝힙니까, 여러분? 예? 아니, 무슨 간첩들 수사합니까? 아니, 도대체 그게 국가안보나 뭐에 연관돼 있다고. 국정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국정원의 경우는 실제로 테러리스트라든지 뭐 간첩들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국가안보와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검찰들이 지금 직접 수사권도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예? 무슨 너무 어떤 그런 기밀이 요구되는 그런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최종 사용처에 대한 증빙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총장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급하는 그 일선 검찰청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왜 A 검찰청, B 검찰청, C 검찰청에서 다르게 줬는지,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이 금액이 이렇게 균등하지가 않은지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시로 자기 주머니 돈 삼아서 막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국고를 사유하는 이런 행위고, 그것은 바로 범죄 행위다. 바로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하고 하루하루 정말 소신문으로 사시면서 이런 납부한, 국가에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금 납부를 밀리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 어떤 그런 신용 불량으로도 등록이 되고요. 여러 가지 그 국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도 없고 상당히 그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서 4대 의무 아니겠습니까? 납세의 의무. 이거를 정말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 국가 예산, 이 국민 세금으로 책정되는 국가 예산을, 법무부 예산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관행은 이제 더 이상 끊겨야 되고, 검찰청장 본인이 자신의 조직을 치리하는, 자신의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그런 어떤 자금으로 이걸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중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쁜 관행이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범죄 행위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진상 파악 중이지만, 뭐가 뚜렷하게 나오질 않고 계속해서 그 일부 검사들의 말처럼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관리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라. 물론 검사들 스스로가 이거를 수사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공수처 사안이다, 공수처에서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발을 하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제 식구 감사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 이건 곧바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철저히 규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쳐서 왜 이 검찰 특수활동비가 투명해야 되고 집행에 대한 증빙 영수증이라고 하는 증빙 자료 하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저 말단의 일선 검사들이 그걸 집행할 때도 반드시 진구돼야 되고 그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된다. 국민 혈세를 단 1원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그 대원칙, 그것이 확립이 되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개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왜 고발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법정의TV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 분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정말 이런 큰 어떤 지난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저희 사법정의 TV 후원 많이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만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요 밑에 자막에 나가는 저희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법정의 TV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널리 이렇게 많이 전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사법정의 TV를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 민주적이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